오늘 MBA Recording in progress. 2주차 2교시 333 클린의 강의를 맡게 된 PD 정지강입니다. 저는 온라인 MBA 13기를 수료했고요. 사실 MBA를 통해서 메나테크라는 회사, 그리고 글리칸이라는 아이템,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된 계기가 되었고, 사업을 결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하는 생각이 강의를 준비하는 내내 들었습니다. 시스템에서 강의를 하시는 강사님들은 전문 강사가 아니고 여러분들과 같은 사업자들입니다. 그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종의 사명감 같은 걸 가지고 강의를 준비하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시간이 좀 힘드실 수는 있지만 잘 들으시고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시는 정보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약 4년 전인 2021년 코로나 시절에 메나테크를 전달받아서 건강해지고 소비자에서 사업자로 전환하게 된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처럼 소비자로 받아들였다가 이 메나테크의 우수한 성능을 가진 글리칸 제품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효과까지 입증이 된 최고의 아이템을 독점해서 유통할 수 있다는 사실에 더 큰 매력을 느껴서 사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의 30년 가까이 직장인으로만 살았는데요. Recording stopped. 평소에 생활이 너무나도 불규칙했고 또 Recording in 식습관도 progress. 오랫동안 무너진 상태였었어요. 그러다가 50대에 접어들면서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도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간 기능 이상 의심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게 되었는데요. 기록지 제일 아래 간 수치 중에 하나가 정상 수치의 3배 이상 높아서 병원에서 이 정도 수치라면 간 경화가 의심이 된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중에서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수치도 높게 나왔고 공복혈당도 높은 만성적인 대사증후군 상태였습니다. 건강검진 이후로 나름 관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주말이면 등산도 다니고 또 몸에 좋다는 영양제도 이것저것 챙겨 먹기 시작했지만 좋아지기는커녕 갱년기까지 겹치면서 점점 더 살이 찌고 몸이 여기저기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살도 찌니까 자존감도 너무 많이 떨어졌고 또 우울한 상태가 지속되었었어요. 아무런 의욕도 없고 매일매일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무슨 계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던 즈음에 지금부터 약 4년 정도 전인 2021년 봄에 과거 직장의 상사로부터 메나테크를 전달받게 되었고 세미나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내 몸이 부종이 심하고 만성염증에 시달리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의 중에서 저에게 딱 꽂힌 단어가 바로 이 치흔설이라는 용어였는데 평소에 제가 거울로 제 혀를 이렇게 보다 보면 가장자리에 치아 흔적이 심하게 남아 있어서 늘 나만 이런 건가? 다른 사람도 이런가? 내가 혀가 좀 큰가? 이런 의문들이 있었어요. 이 치은설이 강의를 듣다 보니 부종의 결과, 혀가 부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부종이라는 것은 염증의 다른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큰 맘 먹고 살도 뺄 겸 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죠. 당시엔 제가 의심도 좀 많았었기 때문에 혹하는 마음에 저지르긴 했지만 굶어도 살은 빠지고 단순히 살만 빠지면 요요도 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뭐 어디에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하고 싶어서 클린을 하기 전에 혈액 검사를 해서 나중에 비교를 좀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당시 클린 전에 혈액 검사를 하러 갔을 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 너무 높으니까 그걸 낮추는 약을 이제부터 좀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2달치 지어줄 테니 받아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을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약 먹으면서 관리해야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다이어트해서 살 좀 먼저 빼고 오겠다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살만 뺀다고 해서 콜레스테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을 좀 녹여내는 약을 먹어서 수치부터 내리는 것이
더 큰 위험을 막는 길이다." 이렇게 저를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메나테크에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현대의학에서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처방해 주는 콜레스테롤이나 혈압약, 당뇨약이 사실은 많은 부작용을 동반하게 되고, 그 원인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 없애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또 다른 부작용으로 인해서 약의 종류가 계속 늘어나고, 결국에는 이걸 방치했을 때 암이나 치매와 같은 무서운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집중해서 한 달간 섭취한 후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거는 클린 전후 한 달 사이의 혈액 검사 결과인데요. 수치가 한 달 만에 모두 정상 범위로 들어왔고, 특히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가 반 이하로 뚝 떨어진 거 보이시죠? 그런데 제가 이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은 불과 뭐 몇 년 전이 아니라 거의 30대 때부터 계속 높았었거든요. 그리고 백태가 끼었고 치은설로 부어 있던 혀도 클린 이후 이렇게 붉고 부종도 많이 완화가 된 모습입니다. 콜레스테롤이나 지방간이 좋아진 것 외에도 왼쪽 팔꿈치에 외측 상과염이라고 하는, 즉 테니스 엘보가 되게 심했었거든요. 원인은 컴퓨터를 많이 하는 사무직 종사자나 집안일을 많이 하는 가정주부들에게도 이 테니스 엘보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체외 충격파도 하고 프롤로 주사도 맞고 그러면서 치료를 했는데, 다시 염증이 재발되는 바람에 밤에 자다가 심하게 열이 나서 깬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클린 후에 바로 없어진 건 아니지만 서서히 나아지더니 지금은 전혀 불편함 없이 완치가 되었고요. 목과 어깨가 아주 오랫동안 담에 결린 것 마냥 통증이 심해서 불편했었는데, 그것도 지금은 거의 없어졌고요. 밤에 자다가 꼭 깨서 화장실을 새벽 3 시, 4 시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가야만 했었는데, 이것도 서서히 좋아지더니 지금은 거의 통잠을 자고 있습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서 주먹을 쥐면 관절이 조금씩 아프더라고요. 붓기도 많이 부었고. 그런데 지금은 그 통증도 하나도 못 느끼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또 그 이전에는 환절기만 되면 재채기를 심하게 해서 눈물, 콧물 줄줄 했었고, 피부도 가렵고 뒤집어지는 증상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고질병처럼 늘 있었거든요.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당시에는 가방 속에 꼭 항히스타민제를 여기저기 넣고 다녔는데, 지금은 기억에서 잊혀져서 제가 비염과 알러지가 있었다는 거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건강해지고 나니 부모님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고, 그리고 남편, 아이, 친정, 시댁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전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친정아빠는 코로나에 걸리셨을 때 클린을 통해서 정말 위험할 뻔했던 시기를 무사히 잘 넘기셨고, 그 후로 건강을 찾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누이인데요. 당시 인생 최대 몸무게를 찢고 무릎에 물이 차서 걷기도 힘들어 하셨던 분인데, 클린으로 20kg 이상 감량하셨고 지금도 건강한 식습관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변화된 저의 모습을 본 친구들이 본인도 클린을 하고 또 주변 지인들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어트로 시작했지만 건강이 회복되고 사업에도 관심을 보이면서 파트너가 되신 분들이 하나둘씩 나오게 되었습니다. 클린을 설명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살이 찌는 원인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살이 왜 찌는 것일까요? 혹시 주변에서 그런 말씀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나는 별로 먹는 양도 많지 않고 예전에 비해서 덜 먹는데 살이 찌고 운동을 해도 예전처럼 빠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너무나 억울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마른 체형이었어요. 학창 시절에는 너무 볼품없이 말라서 옷을 입어도 핏이 안 살고 '제발 살이 좀 쪘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깡마른 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저는 먹성이 너무 좋아서 주변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했었어요. 먹어도 어쩜 그렇게 살이 안 찌냐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평생 살이 안 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던 제가 출산을 하고 그 쪘던 살이 안 빠지더니 갱년기가 되면서는 더 안 빠지고 찌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전보다 더 많이 먹고 덜 움직여서 살이 찌게 된 것일까요? 오히려 지금은 20 대보다 덜 먹고 더 많이 움직였는데도 살은 계속 찌기만 하더라고요.
보통 다이어트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음식의 칼로리와 운동량에 중심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통적인 다이어트 패러다임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살이 쪘다, 비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인체의 대사체계 어디가 고장이 났고 또 세포나 또 장기의 기능에 문제가 생겼고 또 호르몬과 신경 전달 체계에도 이상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인슐린 호르몬이라는 이 호르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인슐린 호르몬에 관한 짧은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음식물은 위에서 소화돼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이때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고 분비된 인슐린은 세포의 문을 열어 포도당을 넣어주는 열쇠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거나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부실한 인슐린이 만들어질 경우 포도당은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관에 넘쳐나게 되는데 이것이 당뇨병이다. 당뇨병. 다들 어떤 병인지 알고 계시는 흔한 병이죠. 요즘은 당뇨병을 질병으로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정도로 당뇨 환자가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60대 이후에 많이 발병했는데 지금은 40대 심지어 30대에도 당뇨 환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죠. 당뇨를 그대로 방치하시면 처음에는 눈, 그러다가 신장이 망가지고 심해지면 발가락이나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 치매를 제3의 당뇨라고 부르는 것도 이제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만큼 당뇨가 흔하지만 치명적인 질병인데요. 영상은 당뇨병과 인슐린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슐린 호르몬. 당뇨뿐만 아니라 체중 감량을 원하신다면 지방 저장 호르몬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인슐린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 인슐린이 체중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조금 전에 보신 영상을 다시 한번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음식물 중에서 특히 탄수화물, 이 탄수화물을 먹으면 입과 위에서 소화가 되고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거든요. 이때 췌장은 인슐린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되는데 분비된 인슐린은 세포의 문을 열어서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넣어주는 열쇠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세포의 표면인데요. 여기 보라색 구슬처럼 생긴 것이 포도당이고 연두색으로 된 나사모처럼 생긴 것이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인슐린 호르몬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인슐린이 열쇠 역할을 하면 자물쇠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여기 보이는 닭발같이 생긴 글리칸이라고 하는 인슐린 수용체인데요. 첫 주에 글리칸에 대해서 잘 배우고 이해하셨을 거예요. 인슐린 수용체가 인슐린을 제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자물쇠와 열쇠가 딱 맞아지면서 세포의 문이 열리고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기운이 나게 해주는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거나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부실한 인슐린이 만들어질 경우에 포도당은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관에 남아돈다라고 영상에서 설명하고 있죠. 이 영상에서는 적게 분비되거나 부실한 인슐린이 만들어질 경우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지만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요인이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수용체인 이 글리칸이 부족하거나 변형이 되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아있게 되면서 혈당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변을 통해서 이 당이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당뇨라고 하는 거죠. 콜라나 주스와 같이 달달한 음료를 바닥에 흘려 보셨다면 물과 다르게 끈적끈적하면서 손에 닿으면 아주 불쾌한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것처럼 우리 혈액 속에도 당분이 과하게 남아돌게 된다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그 결과 각종 염증과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즉, 인슐린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의 당분, 다시 말해 포도당을 혈액 내에 떠돌지 않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당장 필요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즉시 에너지로 활용될 수 없는 남아도는 포도당을 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우리 몸의 간과 근육 속에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이 글리코겐이라는 것은 수많은 포도당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결합이 된 물질인데요. 나중에 우리가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굶게 되면 간과 근육에 미리 저장되어 있던 이 글리코겐을 인슐린이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서 우리 혈액 속의 혈당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켜주고, 혈당은 높아도 나쁘지만 너무 낮아도 나쁜 거거든요. 이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인슐린이 역할이 참 다양하죠. 그러니까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즉시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냉장고에 저장시키고 나중에 꺼내 먹는 것과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의 음식이 이렇게 냉장고에 이미 가득 찼다면 추가로 들어온 음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음식은 더 나중을 위해서 냉동실에 넣어야 상하지 않고 보관했다가 꺼내 먹을 수 있겠죠. 이렇게 간이나 근육에 저장할 수 있는 글리코겐의 양은 각각 100g, 400g으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초과된 포도당은 더 나중을 위해서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글리코겐을 포도당의 냉장고 역할이라고 하면 지방은 냉동고 역할인 것입니다. 따라서 간과 근육에 이미 글리코겐이 가득 찬 상태라면 추가로 음식을 더 먹게 되었을 때 혈당을 전부 이 지방으로 바로바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 지방은 글리코겐이 거의 사용되어서 없어지고 난 다음에 에너지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살을 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냉동고 음식을 꺼내 먹기 전에 새로운 음식이 쉴 틈 없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냉장고의 음식이 줄어들지가 않는다는 거죠. 인슐린이 나올 때마다 세포가 바로바로 문을 열고 포도당을 받아주면 좋은데,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이 인슐린이 시도 때도 없이 분비가 되면 우리 세포는 더 이상 인슐린이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해도 반응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포의 자물쇠 역할을 하는 이 글리칸이 부족하거나 망가져도 역시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을 안 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계속 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서 포도당을 계속해서 지방으로 저장하게 되는데, 그 결과로 살이 찌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급격한 혈당의 변동으로 인해서 혈관이 손상되고 고혈압, 고지혈,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 저항성은 살찐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증상일까요? 당뇨는 뚱뚱한 사람들만 걸리는 질병이 아닙니다. 마른 비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상 체중이거나 저체중을 유지하긴 해도 실제로는 근육보다 지방이 더 많아서 비만인 상태가 많습니다. 체형은 아주 호리호리한데 배만 볼록하게 나온 분들 계시잖아요. 마른 비만 역시 비만이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민감성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클린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많은 글리칸을 우리 세포 표면에 만들어 주어서 인슐린을 잘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밀가루나 설탕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고 자주 먹는 습관을 고쳐야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습관을 만들어 줄 때 최상의 클린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은 미국의 심장내과 전문의인 알레한드로 융거라는 의사가 만든 프로그램인데, 이 의사가 어느 날 점점 알레르기, 비만, 만성 피로에 시달리다가 우울증에까지 걸리게 됩니다. 본인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질병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회의를 느끼게 되고 어느 날 인도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한의학과 전 세계 통합의학을 공부하고 자기 몸을 대상으로 임상을 하고 병을 치료하면서 해독, 정화 전문가가 되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윤거 박사는 과학적인 연구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현대인의 식생활과 생활 습관의 문제점, 독소로 가득한 환경 요인을 지적하면서 몸속에 독소를 배출하는 가장 안전하고 과학적인 프로그램인 클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기반을 두고 메나테크 제품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메나테크 면역 클린 프로그램이고, 지금까지 21시즌에 걸쳐서 놀라운 결과를 입증해낸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최고의 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해외에 잠시 살았을 때 일인데요. 저녁에 샐러드를 만들면서 토마토를 썰다가 날카로운 칼로 손끝을 벤 사고가 있었습니다. 칼이 정말 날카로웠고 상처가 깊이 나서 피도 진짜 많이 흘렸는데요. 그때 제가 한국에 살고 있었더라면 응급실에 바로 갔을 거예요. 가서 꿰매고 약도 바르고 뭔가 조치를 했을 텐데, 해외이다 보니까 또 제가 외국인이라 보험 가입도 안 되어 있었고요. 병원비도 엄청 비싼 나라였어요. 그런데 병원비도 비쌌지만 사실 그 밤에 한국인 의사를 찾아서 병원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아서요. 의사소통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을 못 가고 일단 혼자 처치를 해야 했습니다. 그 베인 순간 피를 멈춰야 하니까 벌어진 부분 떨어지지 않게 이제 꽉 힘을 주고 붕대를 감았죠. 다행히도 지혈이 잘 되었고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혼자 처리를 해서 병원에를 가지를 않고 별다른 치료 없이 그렇게 붕대만 갈아주면서 약 3 주가 지났어요. 3주 뒤에는 상처가 깨끗하게 회복되고 살이 잘 붙어서 아무 문제 없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인 상처를 스스로 붓게 해 주고 낫게 해준 것이 붕대 덕분이었을까요? 아니죠. 벌어진 제 손가락을 붓게 해 주고 상처를 치유한 것은 바로 제 몸의 자연 치유력이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볼게요. 지금 이 타임랩스를 통해서 손가락의 상처가 치유되고 있는 과정을 약 33 일에 걸쳐 촬영을 한 것입니다. 이 상처 낚는 장면을 이렇게 보니까 마치 우리가 무슨 영화에 나오는 터미네이터나 슈퍼맨이 된 것 같이 살이 재생이 되는 게 보이죠. 제 손가락 사례나 조금 전에 보신 이 영상처럼 우리 인체는 이렇게 놀라운 자연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환경 오염과 같은 외부 독소라던가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로 인해서 영양소가 불균형이 되어 있고, 또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운동 부족과 같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 인체의 자연 치유력이 방해를 받아서 스위치가 꺼져 있다 보니까 우리 몸속에는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염증이 해결이 안 되면서 만성 부종이나 만성 피로, 자가 면역 질환, 암과 같은 질병에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신체 해독 시스템인 이 자연 치유 능력을 회복시켜 준 것이 바로 클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클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몸의 기능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 이런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어떻게 아는 걸까요? 혈액세포가 스스로 어디로 가서 뭘 해야 하는지, 어디에서 지금 염증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어느 부위의 손상을 복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눈이나 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입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피부뿐만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치료 과정도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피부 재생 과정과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건강했던 몸이 내부에서 손상을 입게 되면 몸속의 많은 메커니즘들이 자극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 몸은 필요한 조건이 갖춰진다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서 손상된 곳을 치료하도록 완벽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필요한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세포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인데요. 세포는 강력한 신호 전달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대화를 하고 메시지를 주고받는데요. 처음 보여드렸던 영상에서처럼 세포 표면에서 인슐린을 받아들여서 세포의 문을 열게 해주는 그 인슐린 수용체와 같은 바로 이 글리칸, 8가지의 필수 탄수화물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베나테크에서 마케팅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이름으로 당사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당영양소, 글리코 영양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학계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명칭은 글리칸이라고 부릅니다. 이 글리칸을 통해서 세포들이 정확하게 정보를 교환하면서 우리 몸의 독소를 밖으로 배출시키고 손상된 곳을 복구해서 치료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면역도 조절하고요. 파괴된 조직도 재생시키고 또 세포를 복제하고 성장시키고
구조를 만드는 것에도 이 글리칸이 관여를 합니다. 줄기세포 생성에도 난자와 정자의 수정에도 관여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난임이었던 부부가 클린을 하고 임신이 된 사례도 아주 많습니다. 클린을 하게 되면 세포들이 더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필수인 글리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메나테크의 클린 프로그램은 333 클린이라고 부르고 세 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데요. 3일 리셋, 3주 집중, 3개월 유지, 이렇게 약 4개월 동안 지속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적인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글리칸을 통한 독소의 배출 과정이 없이 칼로리만 제한하는 식이요법을 해서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지방을 태워서 살이 빠지기는 하지만 몸속에 독소가 배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 보니 혈액 내 독소의 밀도만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 몸은 남아있는 독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을 더 빠르게 생산해내면서 다시 독소를 지방으로 코팅시키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요요 현상이라고 하죠. 글리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메나테크의 면역 클린 다이어트는 세포 클렌징을 통해서 지방을 태우면서 동시에 독소를 배출해주고 글리칸의 강력한 세포 커뮤니케이션으로 우리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건강하고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메나테크의 클린 프로그램이 다른 다이어트와는 다른지, 왜 모든 다이어트 조건의 밑바탕에 글리칸이 필수인지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첫 클린을 한 지 한 달 열흘이 지난 후 그 당시 인바디 특정 결과인데요.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50대 이후에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한 3-4kg만 빠져도 얼굴에 탄력이 떨어지고 늙어 보이고 안색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어디 아프냐?"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제 경우에는 클린을 하면서 체중이 5.5kg 감량했는데 그 대부분이 체지방으로만 빠지면서 근 손실도 거의 없고 안색도 맑아지는 건강한 감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살이 빠지고 피부가 좋아지는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체력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함께 건강해졌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요즘은 웬만해서는 쉽게 지치지도 않고 피곤을 잘 느끼지도 않습니다. 에너지는 항상 생생하고요. 무엇보다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무기력하고 매사에 의지가 없었는데 건강해지고 나서는 자신감이 넘치고 잘 지치지 않았던 30대 에너지로 돌아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클린 전의 제 모습인데요. 클린을 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끼 클린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전보다 세월은 가는데 더 젊어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의 저가 클린을 하고 새롭게 태어났죠. 그럼 어떻게 클린을 하면 되는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일 리셋 과정은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3일 동안 몸을 준비해서 근육, 지방 또는 혈관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워밍업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저는 이 과정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제품으로는 간 해독에 탁월한 트루피오와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유트리베루스, 그리고 유산균 제품인 GI 프로밸런스를 물과 함께 매일 5회 3시간 간격으로 마시는 건데요. 배가 너무 고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단백질, 오소린을 3스푼씩 타서 마시니까 그나마 배가 덜 고파서 견디기가 쉬웠고요. 가지고 계시는 엠브로토스나 메나붐, 메나폴 등을 함께 넣어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레시피는 이렇게 드립니다. 이게 가장 기본 레시피고요. 이건 쪼끔 더 고급 레시피인데요. 이건 자동 주문하고 연결해서 회원 가입을 한 첫 달 구매 시 자동 주문을 하면 유산균 하나를 추가로 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성을 짜 드렸고요. 그다음에 프리미엄 레시피입니다. 요거는 커스텀 팩으로 구매를 해서 A호까지 드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요. 요 세 가지 레시피를 드리고 선택하도록 옵션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을 가장 많이 하시고요. 근데 매니아이신 소비자분들 또 경제력이 되시는 분들은 프리미엄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2 단계는 3주 동안 진행되는 세끼 클린식 과정인데요. 독소를 중화시켜서 배출하고 완벽한 영양소를 채워 넣어주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단계 3주 클린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칼로리를 줄이는 건데 칼로리를 줄이게 되면 대사체계가 내 몸에 있는 포도당,
그다음에 글리코겐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부터 들어오는 탄수화물을 완전히 제한해 버려서 우리 대사 시스템이 포도당에서 에너지를 만들다가 글리코겐까지 다 꺼내 쓴 다음에 이제 비축된 지방을 태우는 모드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개인마다 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첫 일주일간은 이 포도당 체제 에너지 생성이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기운도 없고 또 뭐 배도 좀 많이 고프고 또 머리도 아프고 이러다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나면 지방을 태우는 모드로 바뀌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기운이 나고 에너지가 더 많이 만들어지면서 활력이 더 생긴다는 거죠. 배도 별로 안 고프고요. 포도당에서 지방 모드로 전환이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서서히 몸에 라인도 나오고 군살들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이 기간 동안에 내 몸속의 비만균과 곰팡이균을 억제시키게 됩니다. 곰팡이균은 예를 들어서 칸디다균,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빠르게 증식을 하기 때문에 밀가루라던가 설탕같이 혈당을 높이는 음식을 섭취할 경우에 우리 장 내에서 곰팡이균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빵이나 단 걸 좋아하시는 분들 장에 곰팡이균이 엄청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 내 장 속의 온도는 한여름 음식물 쓰레기 봉투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장속은 따뜻하고 음식물이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부패를 하고 발효가 돼서 그 가스들이 장속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타고 내 몸속을 떠다니면서 뇌까지에도 악영향을 주고 혈관도 손상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곰팡이균은 약으로 쉽게 안 죽는다고 해요. 무좀균, 곰팡이균이잖아요. 무좀 없애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 곰팡이균을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은 아사를 시키는 겁니다. 굶겨 죽이는 겁니다. 먹잇감을 안 주는 거예요. 이 곰팡이균을 죽이겠다고 항진균제를 먹게 되면 약을 먹는 당시는 줄어드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이 곰팡이균들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살아나면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더 독한 곰팡이균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약이 독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유익균까지 같이 죽여버리기 때문에 장이 더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곰팡이균을 굶어 죽일 때 먹잇감을 주지 않으면 언제 가장 힘이 떨어지기 시작하냐 하면 약 3주 정도 되는 시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이 곰팡이균들의 힘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100% 죽는 건 아닌데 세력이 아주 약해지는 시점이 약 3주 정도라고 봐서 우리가 3주 클린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 3주 기간 동안은 이런 곰팡이균이나 비만균들이 좋아하는 먹잇감, 빵, 설탕 이런 탄수화물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빵도 '아주 조금 먹었는데 뭐 어떻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곰팡이균들은 아주 소량의 밀가루에도 금방 되살아나서 엄청나게 번식을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차단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 질염이나 방광염에 자주 걸렸던 분들, 무좀이 있는 분들, 이런 내 몸속에 곰팡이균들이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곰팡이균을 없애는 클린을 자주자주 해 주시고 또 6 개월 이상 밀가루를 완전히 차단하는 클린이 끝나고 나서도 그런 섭생을 지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주 동안 또 세 번째 목표는 내 몸속의 염증을 없애는 건데요. 염증, 알러지를 잘 유발시키는 음식을 피하셔야 합니다. 과일이나 채소 중에서도 알러지를 유발시키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과가 알러지를 아주 많이 일으키는 과일 중에 하나이고 복숭아도 알러지 유발시키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것들 중에 씨앗 음식이 있는데요. 씨앗들은 번식을 위해서 스스로 엄청난 독소를 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씨앗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그 속에 렉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우리 몸을 공격하게 됩니다. 토마토에도 씨앗이 있어서 저희 팀은 클린할 때 토마토 못 드시게 하거든요. 오이를 드시고 싶다 그러면 가운데 씨를 제거하고 드시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토마토의 렉틴을 없애려면 푹 끓여서 껍질을 제거하고 씨앗까지 갈아서 페이스트 상태로 드시면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독소가 파괴가 되거든요. 가지도 싱싱한 상태에서는 씨앗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기간이 좀 지나면 가지 속에 씨가 점점점 커지고 많아지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상태의 가지는
독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깝다고 드시지 말고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밀가루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글루텐이 장을 공격해서 장 누수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이 씨앗에 들어있는 렉틴이 더 나쁜 거라고 이항선 약사님께서 강의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주 동안은 음식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독소를 최소화하고 좋은 영양분을 넣어 줘서 나쁜 유해균들은 굶겨 죽이고 좋은 균들을 더 많이 증식시키는 것이 바로 이 3주 클린의 목표입니다. 3 단계 과정에서는 3 개월 이상 하루에 한 끼를 클린식으로 대체하면서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거나 혹은 추가적으로 감량이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이 유지식 단계입니다. 3주 동안 깨끗한 몸을 만들어서 우리 몸이 이제 지방을 잘 연소시키는 몸으로 만들어 놨는데, 3주 후에 바로 다시 이전의 시기로 돌아가게 되면 힘들게 비워낸 몸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몸속에 평생토록 쌓여있던 독소를 겨우 3 주간의 시간만으로 전부 다 비워내고 완벽하게 독소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꾸준히 유지식을 하면서 독소를 비워내고 제대로 된 영양을 채우는 올바른 라이프 스타일을 습관화하시는 시기가 바로 이 3 단계 과정입니다. 우리 몸속의 세포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세포가 적혈구 세포라고 하는데요. 이 적혈구 세포의 재생 주기가 120 일입니다. 그래서 피가 한 번 바뀌는 기간을 120 일, 4 개월로 보고 333 클린을 만든 것입니다. 클린을 하고 나면 정말 많은 혜택을 보시게 될 텐데요. 체지방이 빠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몸매가 이뻐지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혜택 이외에 뇌와 장이 건강해지고 신진대사가 정상으로 되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몸속의 질병이 개선되고 통증이 완화되고, 특히 감정 조절이 되면서 쉽게 짜증나고 화가 나던 일이 참아지고 별것 아니게 느껴지고, 또 에너지와 활력이 20-30 대처럼 왕성해지는 그런 효과를 동시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출산 이후에 살이 찌면서 정말 많은 다이어트를 해 봤는데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다이어트가 요요가 왔었고요. 얼굴이 축나거나 간과 신장이 손상을 입기도 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우울해지고 스트레스가 오히려 더 심해지는 역효과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메나테크 클린을 하고 나서 저는 지금까지 4 년이 가깝도록 요요 없이 잘 유지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에너지가 넘치고 피곤하지 않고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메나테크 클린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다른 어떤 프로그램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린 패키지는 기본적으로 9가지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대사에는 비타민, 미네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 미네랄 제품인 카탈리스트까지 드셔 주시는 것이 클린의 효과를 더 높이는 방법인데요. 어 이 제품에 대해서 오늘 1 교시에 한나경 사장님께서 상세한 내용을 알려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엠브루토스는 생략하고요. 오소린도 설명을 해 주셨고, 트루플래니쉬 요거는 체중 조절용 단백질로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자연 유래 원료로 11 가지 비타민과 9 가지 미네랄이 풍부한 단백질로 오소린과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플래니쉬를 활용해서 플래니쉬 빵을 만들어 보시면 아주 간단한데요. 기버터나 베이킹 소다를 넣고 만드셔도 좋은데, 저는 그냥 달걀과 소금만으로도 손쉽게 이 빵을 만들어서 먹는데 쫀득하고 맛있거든요. 클래식만 드시는 것이 지겨울 수도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클린 중에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유지식을 하실 때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신다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뉴트리베루스는 주 원료로 12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6 가지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고, 메나테크가 독자 개발한 글리칸 영양소 알로에베라와 식물 유래 당류인 아라비노 갈락탄 외에 귀리 식이섬유, 유기농 과일 및 채소 혼합 분말 등을 부원료로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항산화 능력으로 혈액순환과 세포의 노화 방지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는 제품입니다. 트루피오도 생략하고요. GI 프로밸런스도 설명 주셨고 오메가도 설명 주셨어요. 자, 다이어트 하면 체지방을 빼놓을 수가 없죠. 트루쉐이프는 4 가지 지방 분해에 탁월한 원료가 들어 있어서 지방 연소 부스터라고도 부르는데요. 지방 세포를 분해도 해 주고 내가 먹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차단도 하고 또 체지방을 태워 주기도 해서 클린이 끝나고 나서도 트루쉐이프는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운동 전에 섭취하시면 땀도 많이 나고 지방이 더 잘 타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카탈리스트도 생략하고요. 마지막으로 파이토 클렌즈입니다. 색깔 영양소라고도 하는 파이토케미컬이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파이토 클렌즈는 CMGT 공법으로 영하 196도 극저온에서 아주 미세하게 갈아서 원물의 색이나 맛, 영양 성분을 거의 손상시키지 않고 물을 잘 녹게 만든 제품입니다. 클린식에 한 포씩 타서 드시면 맛도 좋으면서 쉽고 간편하게 채소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항산화에 탁월하고 혈관 건강에도 좋고 시력 보호, 그리고 세포의 손상을 억제해주는 성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린새싹, 당근 오렌지, 비트베리 이렇게 세 가지 맛이 있는데요. 어, 그린새싹은 새싹뿌리에 폴리코사놀과 클로필이 함유되어 있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몸속 노폐물 청소, 디톡스 효과가 있고요. 풋사과의 폴리페놀이 체지방 축적을 예방하기 때문에 클린식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당근 오렌지의 베타카로틴은 시력 보호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고요. 비트에 함유된 베타인은 세포의 손상을 억제하고 토마토 8배에 달하는 항산화 작용을 하고 또 블랙커런트, 베리 종류 중에서 블랙커런트 안에 있는 안토시아닌은 세포 노화와 산화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는 원료입니다. 샐러드에 뿌려서 드시거나 메나티나 트루표와 함께 타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클린을 단순히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클린 프로그램은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의 고장난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자연 치유 능력을 깨워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결과 몸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클린을 통해서 살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놀라운 혜택을 누리게 되실 겁니다. 사람의 몸에는 백인의 의사가 산다고 하죠. 잠들어 있는 백인의 의사를 깨워서 재기능을 하고 고장난 곳을 수리하도록 클린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서 꼭 건강한 삶을 얻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